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 피플에서는 화제의 사건을 인물을 통해 조명합니다. 최신 이슈는 물론 사회 전반의 해묵은 현안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플 주인공은 올여름을 뜨겁게 달군 티몬 위메프 사태 피해자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심의 심준섭 변호사입니다. 조나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금 티몬 위메프 관련해서 형사랑 그리고 이제 회생 절차로 나뉠 것 같습니다. 형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그 관련해서 이제 고소인 겸 그리고 고소 대리인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자료를 추가로 지금 수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다른 고소인 분들에 대해서도 진술서랑 그리고 뭐 추가 자료를 받고 있고요. 이제 뭐 서울경찰청 이제 본청으로 뭐 이첩을 하는 여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랑 뭐 병합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 쪽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그 사건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압수수색 같은 게 들어갔고요. 티몬 위메프 경영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소환 조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생 같은 경우에는 티몬 위메프 쪽에서 이제 회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다음 날에 뭐 보전 처분이랑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이라고 해서 어떤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시행되고 또 며칠 후에 바로 ALS라고 해서 자유구조조정협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피지사들하고 여행사들 간의 법적 분쟁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로 화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일단 지금 각 입장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지사 입장에서는 여행사항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약이 있으니까 1차적 환불 책임이 뭐 피지사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여행사 입장에서는 뭐 정산 대금이 여행사로 지금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계약의 이행 책임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제 환불 책임까지 다 지는 것은 좀 부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법적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사실 양쪽에 다 어떤 계약서라든가 뭐 그리고 약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보니까 제가 뭐 현재 단계에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결론을 단정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어쨌든 여행사에서 소비자들께 뭐 재결제를 요구한 부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계약 이행을 이제 거부한 것들이 있고 뭐 이런 것에서 결국에는 또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티몬 위메프 상대로도 소송이 가능하지만 또 어쨌든 여행사도 이 부분에서 책임이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또 뭐 자금 흐름이 어떻게 갔느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뭐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뭐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면밀하게 뭐 보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의 어떤 고의 입증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뭐 이 지금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지기 뭐 직전 거의 한 10일 전부터 이제 어떤 프로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입점업체 분들께 뭐 이렇게 참여를 해서 물품을 많이 판매하시도록 독려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뭐 평소에 안 해주던 프로모션을 해서 그런 이제 결제 대금이 거의 뭐 10배 뭐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주문 상품권이라 그래서 어떤 상품권을 미리 샀다가 나중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량으로 상품권도 판매를 했는데 이런 그 물량 자체가 그 직전에 갑자기 증가를 했다는 점에서 이것이 애초에 이 돈을 받아서 정말 정산대금을 준다거나 상품권에 어떤 결제를 해줄 그런 어떤 제대로 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딘가에 다른 데로 유용할 그런 어떤 사기의 고의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형사 고소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사실 형사 절차라는 거는 이게 내 돈을 직접 받고 내 피해를 회복하는 수단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나의 돈을 달라, 내 피해를 보상해달라, 혹은 뭐 계약에 따라 이행해달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왜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하느냐? 크게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형사 고소를 하고 최종적으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게 된다. 정말 내가 사기 피해자다라는 것이 어떤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민사소송을 할 때 그 피해를 입증하는데 좀 용이할 수가 있어요. 뭐 형사 판결로 내가 피해자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런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이 형사소송에서 피해를 지금 피해자로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뭐 간이하게 그런 민사 배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나중에 활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극적인 액션 중에 하나로 형사 고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현 상황으로는 사실 티몬 UMF가 과연 재산이 있느냐, 그리고 또 민사적인 조치는 이제 회생 절차 때문에 그 보전 처분이랑 그리고 포괄적 금지 명령으로 좀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다만 특히 이제 그 지금 피해자 중에서 뭐 소비자 피해자도 계시지만 또 입점업체 피해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조치, 그러니까 회생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형사 고소를 통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확보를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티몬 UMF가 뭐 예를 들어서 정상화 된다거나 아니면 경영자들의 어떤 개인 재산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의 민사소송도 지금 염두는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티몬과 UMF 회생이 불가능하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 이유하고 현 시점에서 입점 업체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지금 회생 과정에서 ALS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게 뭐 과연 잘 될 것이냐, 그 이후에 회생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뭐 실익이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저한테도 상담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가능성이 막 아주 높다, 뭐 무조건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그거는 좀 과장을 하는 거고 사실 높지는 않지만 그 이미 자율구조조정협의 그 ALS 단계에서도 그래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10에서 20% 정도는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가 실제 이제 그 브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유통 서비스가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메시코리아라는 이름의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도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중에 이제 ALS 이런 걸 거치다가 뭐 투자자로 한국 야쿠르트 이제 HY라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인수자로 나타나서 그 돈을 자금을 투입을 해서 회사가 결국에는 좀 정상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 사실 지금 저희 법무법인 10이랑 같이 하고 계시는 그 법무법인 린의 최효중 변호사님도 이런 딜을 직접 관여하신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ALS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회생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채권액이 깎인 상태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그 회사를 살려낸 인수자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티미코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와 관련해서 향후 개선할 점에 대해서 기업과 제도, 소비자 측면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뭐 소비자분들이 뭔가 뭐 부주의했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입점업체도 마찬가지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회사고 뭐 나라에서도 관리 감독을 하는 회사인데 뭐 믿고 하신 거니까 그럼 제도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특히 가장 피해가 큰 쪽은 입점업체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정말 정산 대금을 억 단위로 못 받으시는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정산 주기가 굉장히 길다는 점입니다. 뭐 거의 뭐 2달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이도록 제도적인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정산 대금이라는 건 사실 결국에는 줘야 되는 돈인 건데 이 돈을 어떤 에스크로를 한다거나 지급 보증을 받지 않고 뭐 다른 목적으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에스크로 의무화라든가 아니면은 또 지급 보증 보험 뭐 가입 의무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티몬 캐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품권 선주문이라든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런 상품권들이 나중에 정말 지금 가치가 없어져서 또 문제가 생긴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사금융업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어떤 뭐 규제를 좀 강화를 하고 또 발행 총량에 대해서도 마치 이제 은행에서도 뭐 대출을 해줄 때 제한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도 발행 총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충분한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은 지금 소비자 분들도 그리고 또 특히 입점업체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워낙 피해액이 크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좀 절망스럽고 되게 막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그러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지금 당장 뭐 내 피해를 다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입점업체 분들은 정말 이제 내 회사, 내 직원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게 회복 가능성이 얼마나 높느냐 부분에서는 회의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회생 절차에도 참여하고 다른 조치들도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좀 탐색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